자,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수 보강을 했습니다. 네. 보강을 뭐 꼭 비단 그 경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진작부터 링크가 났습니다만 레스터한테 5골 먹힌 게 아마 굉장히 자극이 됐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주말에 이제 레스터 경기를 중계를 하거든요. 아, 네. 이번 주말에. 네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래. 그 정도의 공격력을 발휘할지도 몰랐고. 레스터가 잘한 것도 충분히 다 저희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짚어드렸지만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도 진짜 답 없다. PK 3방 내주면 이거는 뭐 어떻게 어느 팀이 이겨. 그래. 네. 뭐 솔직히 말해서 PK를 정말 잘만 골키퍼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3개를 내줬는데 3개 다 막아가지고 2대1로 비겼다? 솔직히 그거는 그냥 텅 빈 무승부입니다. 그치. 운때 그냥 맞은 거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맨시티는 추가적인 수비 보강을 했어야 되고 여러 선수들이 링크가 났어요. 쿨리발리도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주스 쿤데도 있었는데 결국엔 후뱅 디아스가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일단 추정 이적료는 한 6,500만 파운드 정도라고 해요. 비싼 선수입니다. 거의 1,000억 육박합니다. 네. 한 98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계약 97년생이지. 기간이 6년. 2026년까지 2026년까지 맨시티 소속으로 이제 뛸 예정이고 이 후벤 디아스의 딜에 오타멘디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천만 파운드에 오타멘디 정도로 생각해서 한 6,500만 파운드가 아닐까라는 이게 이제 추정 이적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릴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이자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이제 활약한 주제 폰테. 소튼에도 있었던 폰테 아니에요? 네, 폰테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젊은 센터백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살이지만 성숙한 플레이를 펼치고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선수 자체가 항상 성장하기를 원하는 정상급 선수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후벤 디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그 국가대표팀 후배죠. 네, 후배를 좀 칭찬하는 발언을 했고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선수 자체가 되게 우리 눈에 익은 선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리그가 포르투갈 리그를 우리가 쭉 계속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신 분들은 꽤 그 있을 정도?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비교적 자주 보지 않는 리그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되게 예전부터 핫한 유망주다라고 오르내리던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링크가 많았죠. 많아요, 되게. 네. 예. 이 후벤 디아스 에이전트가 조르즈 멘데스예요. 그래서 이 멘데스가 이건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 후벤 디아스, 네. 오타멘디, 세메두 음. 그리고 울버햄튼으로 그 클럽 레코드를 세운 파비오 파비오 실바, 실바. 그리고 여기에 지오구 좋다. 조타 이런 선수들을 되게 이적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에이전트 피만 한 2천만 유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맨시티가 지금 이 후벤 디아스를 영입을 하면서 또 이제 수비수 또 한 명의 수비수를 이제 데려오게 됐는데 그 더선에서 펩 부임 이후 맨시티가 수비 보강을 위해서 영입한 리스트를 쭉 나열하면서 금액을 올려놨는데 3억 9천만 파운드. 돈 많이 썼죠. 1,000억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많이 막 그 짤방 돌아다니잖아요. 반다이크 5명 더 살 수 있는 돈이고 로버트스는 50명 넘게 살 수 있는 돈이다. 맞아. 근데 여전히 풀백도 불안하고 그리고 센터백 라인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선수가 잘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후벤 디아스가 생각보다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역시 거액의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음표가 달리는 수비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맨시티가 올 시즌에 이제 아케 영입했고 예. 그리고 이제 후벤 디아스를 영입을 하면서 센터백 라인에 대한 보강을 이제 서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좌풀백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면 저는 아케를 좌풀백으로 뛰게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포르트 디아스 조합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여기에 이제 로테로는 뭐 페르난지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디아스의 영입이 필요하긴 했어요. 네. 센터백이 굉장히 필요한 포지션이긴 했고 이 선수 자체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필을 소개를 드릴 테지만 굉장히 어립니다. 97년생이고 23살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장 자체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압도적으로 크진 않아요. 90이 넘어가는 키는 아닙니다만 네. 뭐 준수하고 탄탄한 정도의 수비수의 네. 딱 그 피지컬이에요. 한 80 후반대 정도 되고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 스탯 띄워드리고 있지만 스탯상으로 뭔가 엄청나게 눈에 띄는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일단 1차적으로 맨마킹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유형이고 되게 굉장히 터프한 좀 파이터형의 선수예요. 그리고 되게 또 이제 장점으로 꼽히는 게 발이 빨라가지고 좀 순간 속도가 좋거나 민첩한 드리블러, 그러니까 좀 1대1 상황에서 좀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랑에서의 이런 맞대결. 뭐 저는 사실 이걸 일기토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1대1. 네, 일기토를 딱 해도 이제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맨시티가 라포르트가 한 자리를 주전으로 먹는다고 봤을 때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보강을 하려는 수비수들 후보군들은 대부분
넓은 범위로 커버할 수 있는 속도 좋고 운동신경 좋은 수비수들이에요, 다. 맞아요. 쿨리발리도 그런 스타일이고, 네. 쿤데도 굉장히 빠르죠? 이 선수도 그런 느낌의 선수인 것 같으니까, 딱 그런 애들 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라포르트가 기본적으로 발밑이 좋고 빌드업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 짝이 되는 선수는 뭔가 라포르트가 사실 저희가 앞선 좀 뭐 챔피언스리그나 네. 리그 경기를 봤을 때 앞으로 전진했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꽤 근데 있었어요. 우리가 봤죠, 좀 눈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유형으로 후벤 디아스를 좀 데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태클 성공 스탯이 말해주듯이 스탠딩 그리고 슬라이딩 태클 모두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패스 능력은 뭐 빌드업 그냥 뭐 낫배드 괜찮은 정도라고 이제 하고, 이 주제 폰테가 언급했을 때 굉장히 성숙한 플레이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이 평가하는 후벤 디아스의 최대 강점인데 판단력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이걸 태클해서 들어가야 될지 알고 어느 타이밍에 야 이건 빠져야겠다, 아니면 뭐 이때는 지금 롱볼을 빨리 찔러줘야겠다, 이런 전체적인 판단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좀 선수가 베테랑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좀 축구 도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점점 경험이 쌓이면 이런 예측력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K리그에서 베테랑 선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딱 보고 있으면 다 보인대잖아. 근데 어떻게 하겠다. 내 몸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 뭐 사실 뭐 때가 한 2013년 정도였는데 이제 김상식 식사마 코치가 네. 말년에 진짜 축구 도사 그 그래. 자체였거든요. 그냥 지금 중앙에서 그냥 퐁 찔러줘. 그 종기축구에서 되게 막 좀 배나오시고 이런 근데 뒤에 그 잘하는 분도 그런 경우 있어. 완전 그냥 툭툭 찔러주는. 몸볼 쩔잖아요. 그래. 필패스 나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이제 좀 몸이 안 따라줘서 시야는 엄청 넓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 경기 보는 시야라든지 전체적인 판단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빅클럽에서 좀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판단력이 좋은 덕택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수준급 공격 옵션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게 아주 예전부터 유망한 자원으로 평가받았던 선수라 기대가 되긴 하는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 리그에서 넘어오는 선수들의 경우에 우리가 담보할 수 없거든. 초반에 적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맨시티는 지금 수비진 정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뭐랄까요, 만약에 이 후벤 디아스가 잘 터지잖아요. 저는 그럼 아틀레티코의 펠리페 같은 케이스가 펠리페. 솔직히 펠리페 넘어올 때, 물론 후벤 디아스는 이종 자체가 다르지만 펠리페 넘어올 때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아주 잘해주잖아. 예, 근데 솔직히 뭐 헤난 로지 베스트고, 난 로지도 사실 잘하려나? 근데 잘하잖아. 근데 펠리페는 저는 진짜 완전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후벤 디아스, 그리고 요즘 이제 포르투갈산 센터백들이 그때 꽤 괜찮으니까 뭐 그런 면이 이제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후벤 디아스가 일단 합류를 하게 되면서 맨시티가 어느 정도 센터백 라인에 대한 교통 정리라든지 꾸려지는 게 됐습니다. 왜? 오타멘디를 내보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그래도 왜 맨시티 수비진이 후벤 디아즈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그리고 왼쪽 풀백을 나단 아케를 세운다고 그러면 아케가 지금 있는 맨시티 수비진 중에서는 분명히 제일 잘해 보여요. 아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네. 근데 이 선수가 전문적인 어떤 왼쪽 풀백 자리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잖아. 그렇죠. 한 시즌을 쭉 봤을 때. 그럼 왼쪽 풀백 없거든. 그래서 뭐 일부 기사입니다만 지금 다비드 알라바와 바이언이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좀 재계약이 된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죠. 근데 또 만약에 올해 계약이 안 되면 내년에 이거 FA야.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알라바를 내보낸다고 그러면 이거 이적료 수익이 제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남은 이적 시간 동안에 알라바의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기사도 나오긴 해요. 네. 예, 불과 이제 몇 시간 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알라바만 오면 이거는 끝이죠. 그러면 완성됩니다. 그 걱정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이 다 한 커버가 방에 됩니다. 커버가 되는데 바이언이 내줄 이유가 없고 네, 어떻게든 뭐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테니까. 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벤 디아스가 합류를 맨시티에 했기 때문에 오피셜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빅6의 이런 센터백 라인을 한번 비교를 예, 해봐야 좋아요. 됩니다. 자, 일단 맨시티는 라포르트, 아케, 후벤 디아스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보이는 모습과 이 후벤 디아스가 적응을 잘해준다면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지금 이제 딱 합류하고 나니까 뭔가 아케만 있었을 때는 이거 좀 모자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야 그래도 이제 센터백 보강 맞아. 확실히 됐구나라는 네. 느낌이고, 리버풀이 사실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죠. 오히려 보면.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뭐 다른 차원에 있는 선수라고 봤을 때 조고메즈, 마팁
이 두 선수 모두 불안감이 좀 있죠.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마팁은 선수들이거든요. 부상에 대한 네. 리스크가 있고 조고메즈도 될 때 안 될 때 차이가 아직도 좀 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다이크 짝으로 파비뉴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백4라는 전체적인 어떤 수비의 그림을 보면 이쪽은 로버트슨이랑 아놀드라는 월드 클래스 풀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 완성도는 리버풀이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하나고 맞아요. 그리고 미드필더의 조합도 보면 수비진을 도와줄 수 있는 파비뉴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맞지만 센터백만 땅 떼놓고 보면 약간 반다이크의 짝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 초반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나 영입 기조로 보면은 저는 올 시즌도 리버풀이 우승 후보 영순이라고 생각을 하긴 뭐 합니다. 또 최근에 보여주는 그 경기력이 물론 티아고 알칸타라가 코비드 양성이 떴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좀, 최대 문제긴 한데 뭐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센터백만 똑 띄워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자 그리고 맨유 맥과이어 린델로프 바이 사실 여기가 더 문제죠. 문제요. 나는 가끔 보면 맨유가 지금 뭐 산초고 덴벨레고 이런 링크가 문제가 아니라 센터백 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린델레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해요. 한번 좀 거하게 쌌잖아 한 아니 경기에서. 그러니까 못한다고 저는 못할 거라 생각은 했거든요. 사실 전 린델레프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대하기가 어렵지. 맨유 네. 주전으로 계속 붙박이로 있을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맨유 팬분들도 지금 굉장히 속 터질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못하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고 바이는 그냥 항상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그래. 안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즌 전체 그러니까 풀로 봤을 때는 신뢰하기가 좀 힘든 그렇지. 케이스예요. 첼시 자 티아고 실바, 실수 한번 했죠. 커트 주마, 크리스텐센, 리디거. 조우마는 비교적 요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마가 사실상 제일 미들맨이 아닌가. 리디거는 지금 토트넘 링크가 있잖아. 이거 그만큼 폼이 안 좋다는 거고 크리스텐센 크리스텐센 뭐 여전히 얘는 한두 경기 잘했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런 그래서 센터백이에요. 첼시도 조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여기저기 산재에 있다. 네, 보면 될 것 토트넘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토비, 다빈손 그리고 다이어. 일단 뭐 다이어는 똥을 싸긴 했습니다만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진짜로 똥을 쌌죠. 예, 또 진짜 리얼 똥이에요. 네. 예. 이게 역시 게리 네이커의 어떤 후예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비죽비죽했잖아요, 게리 네, 네이커는. 네, 네. 근데 토트넘은 만약에 슈크리니아르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센터백을 데려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일단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고 아스날, 마갈량이스, 다비드 루이스, 로폴딩 그리고 뭐 소크라티스. 여기에 살리바랑 뭐 파블로마리 이런 네.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 소크라티스 나갈 거고. 근데 여기도 아직 어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적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물음표야. 다행인 건 그래도 마갈량이스가 꽤 기대했던 본 것보다는 경기들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이게 한두 경기 잘하다가 또 이제 팍 안 되는 꺾일 경우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어쨌든 후벤데스가 맨시티에 왔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맨시티 공홈에서 올린 거 보니까 원래 공격수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격적인 재능도 굉장히 좀 남아있지 않나. 우리나라 센터백들 중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가 센터백으로 전향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 최근에 뛰는 선수들 중에서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후벤 디아즈는 어쨌든 맨시티는 누가 됐든 간에 수비 보강은 필요했고 네. 촉망받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꼭 잘해줘야 된다. 네. 이 선수도 얼마나 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